산성에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생의 절반을 쏟아부어 전통을 이어온 지킴이가 있다. 불과 물의 기운을 조화시켜 환상의 결정체를 얻어내는 작업. 그곳에 명인의 숨결이 고인다. 서울의 동남쪽,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 성남시 경계를 아우르는 지역에 예로부터 천혜의 요충지로 알려진 남한산성이 위치해 있다.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산성의 조건으로 그지없이 적합한 곳. 그래서 삼국시대 무렵부터 요충지로 점찍혀 토성이 축조됐었다. 산성이 본격적인 수도 방어의 요새로 개축된 것은 조선시대 광해군 때. 임진왜란을 겪고 난 조정은 유사시에 대비해 남한산성의 성곽을 돌로 바꾸어 단단히 세우기 시작했다. 그 뒤 인조와 숙종에 이르기까지 축성공사는 대를 이어 진행되어 지금의 웅장한 위용을 갖추게 되었는데, 산천과 성곽은 의구해도 우리는 그곳에 묻어둔 장렬한 선인들의 혼백을 기억해야 한다. 서기 1636년 인조 14년 만주 지역에서 발호한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 대륙을 삼킨 뒤 국호를 후금에서 청국으로 바꾸고 조선 반도를 침입해왔다. 막강한 기동력으로 무장한 10만 명의 팔기로. 이에 조선은 조정을 남한산성으로 긴급히 옮기고 45일간 결사항쟁을 전개했다. 오랑캐에게 자존심을 접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겪은 조선은 청나라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서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그처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굴욕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지만 그렇기에 남한산성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문화자산일 수밖에 없다. 역사의 부끄러움은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남한산성에는 산성문화의 흔적이 남아있어 수도권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1700개 성 중에서 최대 성인 이 남한산성에는 이미 숙종 17년에는 천호의 가구를 형성해서 그분들이 전부 남한산성을 지켰던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산성 고유민들입니다. 그리고 강주 유수라고 하면은 개성 유수, 강화 유수와 더불어서 한양을 지켜내는데 가장 핵심적 역할을 했던 그 강주 유수의 그 역할이 있습니다. 강주 유수의 직급은 이 판서급 중신입니다. 그래서 직품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안에 천호가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임금과도 자주 만나고 강주 유수와 늘 이렇게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성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선왕조 시대의 높은 문화가 이 산성 안에 그대로 이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 나름대로의 궁중 음식이라든가 또는 조선사회에 있어서의 양반들의 그 음식 문화 같은 게 상당히 발달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이런 이 술 문화도 함께 뒤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산성에는 양반들이 모여 살았기에 전국 어디에고 예로부터 성 안에는 이름난 명주가 꼭 한 가지씩은 전래되어 내려왔었다. 산성의 맑은 물로 양반들은 가양주를 즐겨 빚었고, 지방마다 각각 다른 원료와 주조법으로 각양각색의 전통 명주를 탄생시켰던 것이다. 그래서 한때 조선은 명주의 천국으로 통할 만큼 다양한 술 문화를 보유하기도 했었다. 남한산성도 수원이 풍부해 술 빚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 남한산성에는 그 지당이라고 그래서
그 연못이라고 그러죠. 45개 정도가 있었고, 또 정호라고 그래서 그 운물, 집안의 그 두루박 운물이라든지 또 이렇게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운물이 한 80여 군데나 있어서 이 남한산 전체가 그 물이 아주 그 보기보다도 아주 풍부한 그런 고장이었기 때문에 그 여기서 그 옛날에서부터 그 소주를 그 만든다든지 또 막걸리를 빚는데 그러한 좋은 물과 물이 있어서 훌륭한 그러한 그 소주나 막걸리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그 지금까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도 여기서 나는 그 막걸리나 소주를 그 큰 일을 한다거나 이랬을 적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한 대여섯 사람이 지게를 지고 올라와서 여기서 그 지고 간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어요. 물맛은 술맛을 좌우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물이 좋은 곳에서 명주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 평화를 사랑하고 술을 좋아하는 우리 선조들은 가난했어도 술만큼은 넉넉하게 빚어 마시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다. 술 빚는 솜씨도 좋았고 술인심도 푸짐하질 않았다던가. 그래서 구한말 전국의 양조장 수가 무려 15만 6천 곳을 헤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1907년 일제가 주세법을 공포하면서 획일적인 신식술이 등장하게 된다. 그와 동시에 우리 전통주의 명맥은 일시에 끊어지고 마는데 경기도 광주 사람 강신만은 잊혀진 전통주를 되살린 주인공. 강신만옹의 아들 강석필 씨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늘까지 남한산송 소주의 참맛을 지켜오고 있는 우직한 명인이다. 젊은 날 서울로 올라가 여러 가지 사업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지만 언제부턴가 전통주 만드는 일에 혼을 빼앗기게 됐다는 고백. 그것은 어쩌면 숙명이었는지도 몰랐다. 인생의 절반을 넘고 나서 불현듯 아버지가 했던 일을 계승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 견딜 수가 없었고 하던 사업을 접고 귀향해 산송소주에 매달리게 됐다. 예, 저희 아버님 사실 때만 해도 시대가 상당히 그 잡수고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전통을 잇기 위해서 저희가 해와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저희 아버님 시대는 보릿고개라는 거와 추궁이 있기 때문에 밥 먹고 살기가 무지 바빴습니다. 그래 또 저희들이 이걸 조금씩 하는 것도 관을 피해서 배우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역시도 저희가 빚으려고 할 때는 꼭 저희를 불러서 아버님이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걸 상세하게 해주면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야만이 술은 제대로 술이 나오니까 그것만은 누누하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런 기법을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살려서 저희가 그걸 계속 연마하고 있습니다. 술은 제조법에 따라 양조주와 증류주 그리고 주류와 다른 혼합물을 첨가한 제제주로 분류한다. 남한산성 소주는 대표적인 증류주이다. 증류주는 품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주조량이 적어 그만큼 귀한 술로 대접받는다. 그러므로 소주는 불로 만들어지는 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명칭도 불화자를 써 화주로 통한다. 소주의 첫 단계는 고두밥 짓기. 산송소주의 밑밥이 되는 백미는 찰지고 맛깔스런 경기미를 쓴다. 일정한 시간 물에 불린 쌀을 시루에 얹어 쪄낸다. 이때부터 부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기 시작한다. 전통 소주는 곡물의 소모가 많아 일찍이 조선 중기에는 제조를 제한할 만큼
사치스러운 술로 알려졌었다. 알코올 도수가 높기도 했으려니와 그처럼 귀한 술이었기에 술잔도 작게 만들었다는 내력이 전해진다. 늘상 하는 일이지만 시루에서 가디근 고두밥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때마다 새롭다. 시루에서 쪄낸 고두밥은 멍석에 골고루 펼쳐서 식혀야 한다. 가만 있어봐. 이건 여기다 놓고. 소주를 빚을 때 부부는 늘 함께 매달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맞춘다. 이리 좀 줘. 내가 입자로 또 좀 보고. 예로부터 장맛과 술맛은 손맛에서 우러나온다고 했다. 같은 재료라도 만드는 이의 정성에 따라 맛이 차이 나는 법이다. 아주 잘 쪄졌어. 이제 식은 고두밥과 누룩으로 술밥을 만들 차례이다. 그만 쉬어. 그러니까. 대박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소주용 곡자는 소맥과 누룩의 주균으로 배합된 것으로 요즘은 가정에서 만들어 쓰지 않고 시중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곡자를 구입한다. 하나만. 네. 괜찮아. 복받을 때는 살살. 너무 세게 하면. 집에서 재래식으로 만든 자연 누룩은 공기 속에 수많은 균주를 번식시켜 발효시키므로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제조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경제성을 맞추기 힘들다. 살살 조금만 하고 두고 싶어요. 광주 실촌면 강신의 가문으로 시집와 청춘을 바친 부인 이주현 씨. 제가 시집 오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술을 그렇게 잘 담그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저희는 이제 술밥 같은 거 그런 거 찌고 이제 쌀 같은 거 그런 거 담그고 그렇게 하긴 했어도, 이제 어머님이 술 담그시는 건 이제 어머님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건 하시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맛있다고들 이제 저희는 술 맛을 모르죠. 근데 또 맛있다 그러고 똑같은 재료 가지고 하셔도 그렇게 맛있다 그러고 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신다고들 그렇게 막 해달라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머님이 가서 해주시고. 소주의 재료는 간단하다. 흰 쌀로 지은 고두밥. 소맥과 누룩을 배합한 곡자. 남한산성 소주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물엿. 이렇게 세 가지인 것이다. 재료는 간단하지만 그것들을 조화롭게 뒤섞어 결정체를 뽑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잘게 빻은 누룩을 고두밥과 골고루 혼합시키는 손길. 사소해 보여도 이런 잔일 하나하나에도 최선을 다하는 게 장인의 도리일 것이다. 제가 부담 빼요. 자기 저거 썰어요. 남한산성 소주의 특질은 바로 이 물엿을 첨가하는 데서 나온다고 한다. 엿의 당분이 술맛을 맑게 해주고 저장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누룩과 한 차례 혼합된 고두밥은 또다시 물엿과 버무러져 비로소 산송소주의 술 밑밥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엿을 넣게 된 동기는 아버님이 엿을 넣으면은 생기는 향과 술의 그 특징이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셔서 옛날부터 넣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넣으면은 숙취도 없고 또 뿐더러 술이 쉬지도 않고 이 모르긴 하지만은 학술적이나 그런 데는 없어도 이 술 우리가 엿을 넣어서 좋은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고추장을 담으면 옛날부터 가시라는 게 생기는데 조청을 넣어서 고추장을 담가놓으면 가시라는 게 일절 안 생깁니다. 이런 거를 볼 때 엿이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강석필 씨 부부의 작업은 상업적이지 않고 철저히 선대 전통을 지켜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누군들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으랴만 어제 없이 내일은 없는 법. 그렇게 겉으로 그들은 스스로 좋아 이 일을 선택했고 서로를 격려하며 숱한 시행착오의 험로를 동행해 왔다. 그동안 몇백 가마의 쌀을 쪘었고 몇천 동이의 술을 내렸는지 모른다. 이 일의 진력이나 몇 번이나 탄식했는지도 물론 헤아리지 못한다. 다만 아는 것이라고는 조금씩 술맛의 깊은 경지를 향해 다가서고 있다는 느낌 하나뿐. 됐어 저거는. 그래서 소주를 내릴 때마다 그들은 마치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경건해진다고 했다. 커다란 옹기 항아리 속에 담은 원액은 열흘 정도 발효를 시키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발효가 끝나면 누룩은 밑으로 가라앉고 걸쭉한 원액이 된다. 이 상태도 꽤나 맛있는 술이다. 그러나 소주는 거기서 한 차례 더 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액을 소주꼬리에 넣어 가열시킨 다음 증류하는 과정이다. 효과적인 증류를 위해서는 솥과 소주꼬리의 틈새를 완전하게 차단시켜야 한다. 증류주의 발상지는 페르시아라고 전해진다. 징기스칸의 몽고군이 그 주조법을 배웠고 고려 때 한반도에 전파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몽고군의 기지가 있었던 안동과 제주, 개성 등에서 소주가 성행했다. 숙성된 미술을 소주골에 넣고 불을 가하면 원액이 증발해 올라간다. 그러다가 냉각수로 인해 식으면서 이슬 형태로 맺어지게 된다. 그 원액 방울들을 바깥으로 모아 담으면 소주가 된다. 어떠한 질 나쁜 술도 이런 증류 장치를 통해 이어과하면 맛 좋은 소주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얻어지는 술은 원액의 3분의 1 수준. 증류를 했기에 빛깔은 무색 투명하고 이슬방울과 흡사하다 하여 이슬노자를 써 노주라고도 부른다. 술 맛은 재료의 혼합 비율과 불의 온도가 정확히 일치할 수 없으므로 매번 미세하게 다른 맛이 난다. 그러므로 맛볼 때 명인의 심정은 늘 두근거린다. 당신 맛 봐봐. 저 먹어봐요. 아우, 향 좋고 참 맛있네요 아주.
이거 언론들 애들이 시작을 해서 판로가 좀 활발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만날 이거 뭐 시험 연구만 하고 상품화가 안 돼서 잘 되겠지. 예. 그럼 잘 되겠지. 술 좋겠다, 맛 있겠다, 또 그러고 우리 고유의 그 술을 넣어서 남한산 소주가 명예가 날 거야. 오늘 내린 소주의 맛은 향이 깊고 그윽했다. 지난번에 만든 술과 맛의 차이도 거의 없었다. 이제 정확하게 표준치의 혼합 비율을 눈으로 익혔다는 뜻이리라. 계속 명명만 이어왔지 어떠한 판로나 상품화가 돼 있어서 무슨 생계에 도움이 된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오직 전통을 잇자는 이런 뜻에서 오늘까지 명명을 이어온 것이 이제서 상품화 시키려고 준비를 끝내고 이제 모든 완료를 해서 이제 시판을 계획 중입니다. 술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빵과 밥이 육신의 양식이었다면 술은 정신을 이완시키는 영혼의 양식으로 여겨져 왔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환경과 어울리는 술이 존재하게 마련이었다. 우리 조상들의 얼과 슬기가 담긴 전통주는 일제 강압적인 주세 정책으로 급속히 몰락했고 해방 후에는 서구 문화의 유입으로 좀처럼 명맥을 잇기 힘들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술 문화는 그 민족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들어 각 지방의 명주들이 상품화에 성공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황석필 씨의 꿈도 남한산성에서 전래되어진 산성 소주를 많은 사람들이 맛볼 수 있도록 상품화하는 데 있다. 남한산성과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이곳에 산성소주 양조장이 있다. 아직 대량 생산을 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아들들의 도움으로 제대로 시설을 갖춘 현대식 공장이다. 장남 강복구 씨는 양조장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이다. 소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효 과정 때문에 보름 남짓 걸리지만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날마다 똑같은 과정의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양조장에서 특별히 고용한 직원은 없다. 부부와 아들들이 교대로 매달려 일을 한다. 둘이 와보자. 이렇게. 장남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아버지의 부름에 기꺼이 고향으로 내려와 양조장 일을 돕고 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의 과업을 이어받았던 것처럼 아들도 아버지의 일을 순순히 따르는 것. 3대에 걸친 가업을 아들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이 쑥을 쓰는 이유는 이 쑥에 약효가 있고
이 쑥으로서 누룩을 덮으면은 예. 뜸이 잘 떠지고 술 맛이 향이 있고 상당히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쑥을 쓰는 거니까 예. 쑥이 한참 있을 때 7월 음력으로 7, 8월에 하는 게 제일 적합하고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고 예. 항상 그렇게 어른들이 전부터 뭐 이거 해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쑥으로 해서 이거를 띄우면은 향도 좋고 맛도 좋다고 그러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너희도 알고 제어로나 통풍이 잘 되게끔 해서 이것이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그때서 분쇄를 해서 술을 담으면 그때부터 이 술 맛이 기가 막히고 좋고 하니까 그거를 꼭 완전히 건조시켜야 돼. 예. 건조가 완전히 끝나면은 자, 이 누룩을 깨봐. 그럼 완전히 그래. 이렇게 된 게 이게 잘 뜨면은 이제 술도 제대로 잘 되고 맛도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술에 대해서는 최고 저희- 좋은 거는 누룩이 최고야. 그러니까 예. 근데 저희 누룩을 누룩은 다른 거는 8월달은 피해서 뜬다는데 저희 누룩은 7월달이고 8월달이고 상관없잖아요.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그 여수 집어넣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여신이라기 때문에 술의 맛이 좋고 예. 저 다른 술들하고는 누룩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야. 왜 이제 다른 거는 정한되는데 우리 또 여수 넣어도 그래서 그 학술적이나 저거는 없지만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해서 술이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아. 국경은 방지 역할은 이게 지금 2일째지 예. 이게 발효가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이게. 그거 끊기 시작하는 이게 거예요. 발효가 왕성하게 되려면 일주일까지 가면은 왕성하게 되는데 예. 이게 왕성히 하게 되기까지는 이게 아직도 한 3일간 발효가 계속 더 올라오지. 기포가 점점 많아져요, 이게. 기포가 예. 한 5일간은 자꾸 점점 많아지고 이제 어느 정도 발효가 끝날 무렵부터 기포는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발효되는 거, 이거 완전히 발효가 끝났지 않냐? 그래서 지금 예. 이거는 술 맛이 아니, 지금 좀 맛이. 맛있다. 맛있어요, 아버님? 너도 먹어봐. 잘 됐지? 아, 좋아요. 이건 이게 벌써 또 술도요, 이 안에서 굴려서 먹어봐야 되는데요. 굴려보니까 김 싹 오네요, 이거. 맛있어. 네. 과거에는 배합을 잘못해 번번이 술을 버렸지만 요즘에는 만드는 대로 혀끝에 착 달라붙는 감미가 느껴진다는 강석필 씨.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 기찬 술 맛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양조장에는 모든 것이 현대식이다. 전통 소주꼬리로 술을 빚어야 제맛이지만 재래식으로는 생산량을 맞추는 데 한계가 있어 부득불 기계를 맞추었다. 차가워 보이는 금속재 증류 시스템이지만 성능은 오히려 재래식 소주꼬리를 능가한다. 균일한 온도를 맞출 수 있고 완벽한 진공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식 양조장 시설을 갖춘 것은 최근의 일. 지금까지는 선친의 유업을 계승하는 데 신경을 썼지만 앞으로는 상품화의 숙제가 남아있다. 아직도 그로서는 해온 일보다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은 셈이다.
양주장의 아침은 경운기 소음으로부터 시작된다. 매일 아침 요란한 소리를 내며 찾아오는 손님은 다름 아닌 옆 동네 김씨. 그는 양주장에서 나오는 술찌꺼기를 분리수거해주는 고마운 이웃이다. 그러나 김 씨는 오히려 양조장에 감사해야 하는 표정이었다. 알고 보면 서로 좋고 좋은 상부상조의 관계. 소주를 빚고 난 누룩찌꺼기는 그냥 내다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다. 산성소주 양주장에서는 그냥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다못해 술찌꺼기조차도 농촌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다. 누룩찌꺼기를 싣고 온 김 씨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축산인. 술찌꺼기는 소가 아주 좋아하는 먹이라고 한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혹시 술맛을 아는 것은 아닐까. 강석필 씨는 어느 날 산송소주 한 병을 들고 경기도 여주 땅을 찾았다. 광주 양주장으로부터 80리 여정은 주변 풍치가 좋아 기분 전환의 그만이다. 여주는 도요지로 유명한 고장. 그곳의 원룡 도예가에게 산송 소주병을 의뢰한 까닭에 자주 찾게 된 것이다. 세사님 계세요?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네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매일 하는 네. 아, 일이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아니 바쁘신데 저희도 또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보시면서 네. 좀 구경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남한산성 소주는 몇 미리를 예, 저희는 400ml하고 700ml. 400, 700. 네. 그리고 예, 주변에 얘기를 나오게 200ml까지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니 좀 업계에서는 제일 많이 출하되는 게 400, 700이니까 선택은 잘하셨는데 네. 이 소주류는 아주 고급화된 뭐 우리말로는 없지만 브랜드화 시켜야 되니까 네, 네. 남한산성 소주 하면은 아주 고급 술입니다. 네. 요즘은 디자인의 시대라는 것을 강석필 씨도 잘 알고 있다. 술이 아무리 좋아도 담는 용기가 보기에 좋지 않으면 소비자의 눈에 들지 못한다. 술병이 예쁘면 그만큼 술꾼들과 가까이 다가서게 되는 것. 시각이 미각을 유도한다. 다시 말해 눈이 입맛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이곳은 국내 전통주 술병의 상당 부분을 생산하는 도요인지라 강석필 씨의 눈여기는 예사롭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네. 이 남한산성 소주에 그 상호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도와주시고 해주십시오. 개발하는데 늦게 시작을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최 사장님의 그 명 주병에 제 좋은 술을 담아서 이게 뭐 사업은
자식도 물려주실 거예요? 그렇습죠. 후계자가 저희 사남에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계속 받아서 할 겁니다. 현재 남한산성 소주의 판매량은 미미한 편이라고 한다. 한 번 맛을 본 사람들은 고급 술인데도 계속 찾는다는데 아직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명인의 거실은 화학 실험실을 방불케 한다. 비커와 플라스크 그리고 알코올 램프. 이제 전통의 비법을 전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붙었고 현대 과학과 접목시켜 산성소주의 비결을 논리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그는 욕심이 없는 사람. 그러나 꼭 하나 술 만드는 욕심만큼은 한이 없을 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명인의 성취 욕구를 어찌 욕심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아마도 성심이란 말이 적합하리라. 술을 담는 건 성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빚어야만이 그 술이 참으로 진실한 술이 나오기 때문에 술을 담을 때는 언제든지 정성과 성의를 다 해야만이 참다운 술로 된다는 것을 저희는 언제든지 강조하고, 저도 물론 부모님한테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지만 저희 후계자인 강용구한테도 제 아들에게도 반드시 넌 이 술이라는 건 정성을 다 해야만이 그 혼이 거기 어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 술에 참다운 술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합니다. 깊은 밤 양조장 2층의 문간방. 막내 아들 강용호 씨는 퇴근하고 들어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산성소주 전수자로 지정된 그는 디자인 개발 및 홍보를 담당하는 주인공이다. 자동차 엔지니어로 일하는 그는 뛰어난 손재주와 감각으로 산성소주 케이스와 로고 등을 직접 만들고 남한산성 술문화에 대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 역사를 공부한 노력파이다. 아버지가 소주를 상품화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강용호 씨의 헌신적인 노력과 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머지않아 그는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양조장으로 들어올 예정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반 대중들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술, 훌륭한 술이 많은데 가게 되면 일단 와인이나 양주를 찾게 돼요. 왜 그런 인식이 박혔느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그건 우리가 우리 것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도, 거기에 안타까워하는 나조차도 남의 거, 양주나 와인을 찾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모순이죠. 그래서 우리 것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일단 우리 것 제대로 안 다음에 이걸 남에게 알리자. 저는 지금 술을 만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술을 만들지만, 하지만 술을 팔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술이 가지고 있는 문화, 우리 술은 어떤 분위기에서 먹어야 되고, 어떤 친구들과 어떤 식으로, 어떤 분들이 먹었던 것이며, 왜 저건 골룡포의 디자인에 나오게 됐으며, 그런 하나의 스토리를 엮은 책을 술을 내에 같이 넣어서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왜 술하면 달랑 병에, 술병에다가 이렇게 잔 몇 개 있어서 그냥 술만 파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우리 술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그런 것들은 이건 술이 아니라 어떤 문화다. 알맞게 마시면 술은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약수와도 같은 것이라고 했다. 청동은 모양을 비추는 거울이지만 술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고도 했다. 술은 입을 경쾌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마음을 운반시키는 물질이라는 표현도 있다. 정성 들여 만든 술은 예술이 된다. 전통을 추구하고 역사를 담은 술은 곧 문화의 한 형태로 남게 된다. 일생을 던져 남한산성 소주를 지켜온 강석필 씨와 그의 가족 이야기는 화려하진 않아도 옛것에 쉬이 실증내는 현대인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준다. 불은 뜨거운 기운으로 위를 향하고 물은 차가운 기운으로 아래로 흐른다. 그 상극의 성질을 조화시켜 만든다는 남한산성 소주. 그래서 명인은 산성 소주를 굳이 물속에 담은 불로 불러달라고 말했다.